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인터넷 끝판왕이 해결해드립니다. 최대 80만원의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를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A매치 브레이크가 진행 중인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이 A매치 브레이크 동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 2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뭐 감독이라든지 선수라든지 이 구단에 남겨진 숙제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곧바로 다가오는 경기들이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상황을 좀 정리를 하자면 25-26 시즌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 가까이 흘렀죠. 그러면서 총 4경기를 치렀는데 리그 3경기랑 카라바오컵 1경기, 리그는 1승 1무 1패를 기록했고요. 아스날전 0대1 패배, 풀럼전 1대1 무승부, 번리전은 3대2로 조금 내용적으로는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뭐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카라바오컵 같은 경우는 4부 리그 그림즈비를 상대로 승부 차이까지 간 끝에 패배하면서 굉장히 또 이른 시기에 탈락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도 없는데 안 그래도 경기 수가 좀 적었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카라바오컵까지 탈락을 하게 되면서 남은 거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와 FA컵 치러야 되는 경기 수가 더 줄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리그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죠. 현재 3라운드까지 진행됐는데 유나이티드는 지금 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2라운드까지 승리가 없었어요. 아스날전은 패배를 했고요. 풀럼전은 또 무승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리그 첫 승이 정말로 간절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번리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3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1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만약에 번리전에서 2대2 상황에서 그대로 종료가 됐으면 그러니까 3대2로 못 이겼으면 0승 2무 1패가 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내용을 떠나서 1승 1무 1패랑 0승 2무 1패는 플레이하는 선수들도 그렇고 보는 우리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르게 다가온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아쉬웠지만 번리전에서 이긴 게 상당히 의미는 있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유나이티드를 기다리고 있는 일정이죠. 그 브레이크 이후에 9월 남은 경기가 맨시티와 첼시거든요. 시티를 먼저 상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첼시를 상대를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두 경기 모두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는 2승 1무 무패, 지금 3라운드까지 패배가 없는 팀이죠. 게다가 득실차도 상당한데 7골을 넣고 1골밖에 실점을 안 했어요. 그래서 현재 3라운드 리그 2위에 랭크되어 있죠. 시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쉽지 않습니다. 펩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5골을 넣고 4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13위에 랭크되어 있죠. 그런데 물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펩의 시티라고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더비 경기는 이게 얘기가 다르거든요. 워낙 분위기도 치열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또 더비 경기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맨체스터 더비도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유나이티드의 감독 후벤 아모림 같은 경우는 많은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풀럼전 무승부 때부터 그런 압박이 좀 있다가 최근에 이제 4부 리그 그림즈비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한 이후에 그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 패배 이후에 본인이 또 얘기한 것처럼 그 A매치 기간 동안 조금 쉴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보다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자신이 앞으로 쓸 시스템이나 선수들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우선 시스템에 대해서 아모림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림즈비전 패배 이후에 나왔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지금 당신의 시스템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니냐, 너무 고집을 피우는 거 아니냐, 다른 시스템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아모림이 한 대답이에요. 난 선수 시절에 4-4-2나 4-3-3에서 뛰었다. 유일하게 내가 1분도 뛰어보지 않은 시스템이 3-4-3이다. 즉 본인이 3-4-3밖에 쓸 줄 모른다, 다른 전술을 쓸 줄 모른다,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아니라는 의미를 담은 답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생각엔, 그러니까 아모림 생각엔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지금 이 시스템은 다른 여러 시스템에 맞춰 적응할 수 있다. 즉 아모림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정적이고 고정적인 시스템은 아니다.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현재의 시스템을 눈 감고도 소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만약 그때 또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때부터 나는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즉 아모림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 메인 시스템 적응이 제일 먼저다. 현재 시스템을 선수들이 잘 쓰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눈 감고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보는 것 같고요. 팬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전술 변화들,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백포라든지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의 메인 시스템이 자리를 명확하게 잡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시도하겠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듯 감독은, 후벤 아모림은 시스템 변화를 지금은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맨유 선수들, 특히나 필드 플레이어들은 아모림의 그 시스템에 얼마나 적응을 했을까요? 보는 우리 입장에서 각 포지션별로 한번 되돌아보죠. 먼저 후방 백스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나마 제일 괜찮은 자리들인 것 같아요.
먼저 안정적인 수비력, 후방 조율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더리우트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스토퍼 레니오로가 최근에 또 잘해주고 있잖아요. 프리시즌부터 그랬지만은 인상적인 수비 장면들이 자주 나오고 있고요. 적극적인 전진 수비, 차단, 그리고 혹시나 후방 뒷공간이 뚫렸을 때 빠르게 뒤로 들어가서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그림들, 이런 것들도 요로한테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쇼 같은 경우는 물론 예전에 사이드백으로 뛰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뭐 나이도 그렇고 체력적인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모림 시스템에서의 그렇게 넓게 뛰어줘야 되는 윙백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모림이 왼쪽 스토퍼로 계속 쓰잖아요. 특히나 아모림은 왼쪽 스토퍼 자리에는 왼발잡이를 선호하기도 하고요. 프리시즌의 쇼가 약간은 좀 수비적인 불안함? 그런 게 좀 있었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게 됐던 반면에 본 시즌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기존 예상보다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윙백입니다. 윙백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많기는 한데 지금 아모림이 쓰는 그 전술적 시스템, 감독 본인이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 바라보는 방향성 같은 경우는 윙백이 정말 핵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3-4-1 시스템, 3-4-3을 쓰는 이유 자체가 양쪽 윙백을 공격적으로 쓰기 위함인데 그 현재 시스템의 핵심적인 위치지만 아직 그 의미를 못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윙백들을 공격적으로 쓰는 의미, 이유가 아직은 뭐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대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공격 상황에서 뭐 기복이 심한 왼쪽 윙백 도르구나. 특히 도르구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갔을 때 크로스의 질적인 측면, 사이드를 벌려놓고 중앙으로 이제 볼을 넘겨줄 때 그 정확성 측면에서 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드 디알로 마지막 번리전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그나마 좀 간결해지긴 했지만 이 선수가 좀 드리블 돌파, 크랙적인 플레이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는 유형의 선수였다 보니까 오른쪽 윙백으로 배치됐을 때 자신한테 볼이 오면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다가 좀 템포를 잡아먹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물론 그게 잘 먹히면은 좋은 그림이 나왔겠지만 상대의 협력 수비를 맞닥뜨렸을 때 2대1 수비나 3대1 수비까지 맞닥뜨렸을 때 그걸 좀 무리하게 돌파를 시도하다가 상대에게 차단당하고 우리 선수들이 또 위에 올라갔다가 몇십 미터를 되돌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나왔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공간을 공유하는 은베모랑 약간은 동선이 겹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고 호흡적인 측면에서 약간 더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마지막 번리전에서는 그나마 좀 링크가 간결해지고 패스워크를 하긴 했지만요. 즉 아직까진 양쪽 윙백이 둘 다 안정적으로 꾸준한 공격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아모림이 쓰는 이유가 양쪽 윙백들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살아날지가 앞으로의 맨유 성적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다음은 미드필더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주전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 카세미루, 브루노 페르난데스 듀오인데 이 두 선수가 뭐 잘한다 못한다 이 얘기를 떠나서 3-4-2-1의 그 투미드 체제, 두 명밖에 없는 그 미드필더 체제에서 각각의 미드필더들이 활동량이 되게 많이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특히나 이제 상대는 3미들, 4미들, 많게는 뭐 5미들까지 갖춰져 있을 때 두 명이서 그거랑 싸워줘야 되니까 수적 열세 상황에서. 그런데 이 두 명이 브루노가 30세고 카세미루가 33세. 즉 30대 미드필더 두 명이 중원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30대 미드필더들이 같은 숫자 상황이면은 그래도 또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게다가 또 중원 압박, 중원 싸움이 가장 치열한 리그라고 불리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 활동량 좋고 많이 싸워줘야 되는 이 롤을 30대 미드필더 두 명이서 커버하기엔 좀 많이 버거운 롤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비록 영입을 하진 못하긴 했지만 만약에 지금 계속 이 시스템을 쓴다고 한다면 그거를 전제로 깐다면 이 중원 투미들 체제에서의 젊은 미드필더 보다 생생한 자원의 영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선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포지션이죠. 특히나 지난 시즌에 그 이선 자리에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은 아쉬움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에서 쿠냐, 은베모 두 선수를 동시에 영입하면서 완전히 바꾼 포지션 자리이기도 하고요. 쿠냐랑 은베모는 역시나 프리미어리그에서 입증된 자원답게 오자마자 좋은 볼캐리 능력, 전방 볼터치, 공격 상황에서의 날카로운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지난 시즌에 이선 자원들이 볼을 받았을 때보다 그거를 공격 상황에서 유연하게 넘기는 보다 확실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이것도 좀 긍정적인데 맨유의 7번 메이슨 마운트 역시도 우리가 정말 예전에 마운트가 고점일 때 봤던 그 플레이, 전방 지역에서 1.5인분이나 2분 가까이 해주는 좋은 활동량, 게다가 자기가 볼을 받았을 때 그걸 흘려서 뒤에 있는 선수한테 그대로 넘겨주거나 아니면 원터치 전개로 빠르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그런 템포 빠른 전개 능력으로 전방 공격 지역에서 위협을 꾸준히 가했죠. 쿠냐랑 은베모가 오면서 직접적인 전력 보강이 이루어지고 기존에 있던 메이슨 마운트가 더 살아나면서 이선 쪽은 좀 많이 걱정을 덜 줄 알았는데 하지만 좀 아쉽게도 지난 번리전 이후에 쿠냐는 햄스트링 부상, 마운트 역시 부상을 당하면서
그래도 좀 든든함을 느꼈더니 이 선 자리에 얼마간 공백이 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뭐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맨시티나 첼시전 이 경기들에 이 선수들이 돌아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트라이커입니다. 정말 이번 시즌은 달라져야 되는 그 포지션. 우선 뭐 세슈코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조금은 적응이 더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몇몇 장면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공중볼 능력, 측면에서 볼이 왔을 때 높이 뛰어서 그걸 싸워주는 능력, 이거는 인상적으로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주변 동료들과 호흡을 더 맞추면서 시스템 적응을 맞추면서 원래 또 본인이 많이 보여줬던 그런 장점들, 넓게 뛰는 장면, 아니면 보다 넓은 공간을 스스로 얻는 장면, 그런 플레이들이 나올 수 있을지가 앞으로 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르크시도 돌아왔죠. 역시나 본인 말로 나는 9번과 10번 사이에 있는 선수다. 9.5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답게 최근 경기들에서 출전을 했을 때도 역시나 또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오거나 아니면 주변 동료들과 좀 자유롭게 스위칭 플레이를 하거나 이러면서 비교적 아래 공간에서 패스워크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뭐 이거는 선수 본인의 특성이고 잘하는 거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다만 그런 패스나 터치 능력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딱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아모림의 전술 자체가 그런 빠른 전개, 원터치 패스, 간결한 링크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깔려 있을 때 약간 지르크지가 볼을 받았을 때 그 패스가 뭐 측면이나 앞쪽으로 향하는 것보다 뒤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템포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패스들이 좀 더 앞쪽으로 가면은 기존보다 더 위협적인 장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각 필드 플레이어들의 포지션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뭐 비록 아직 3라운드이긴 하지만 각 포지션별로 뭐 좋았던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A매치 브레이크에 다가오는 이 두 경기, 맨시티랑 첼시전은 누가 나와야 될까? 어떤 선수들이 나와야지 이 두 팀과의 싸움에서 보다 유나이티드의 승리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는 제 주관적인 지극히 사견을 좀 많이 넣어서 한번 예상 라인업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전제를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쿠냐랑 마운트가 돌아오면 너무 좋겠지만은 약간 더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해서 두 선수가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을 거를 먼저 좀 상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모림이 지난 3라운드까지 보여진 그 전술 시스템, 그거를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가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백스리. 이 백스리 라인업은 좀 고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운데 센터백에 더리우트. 최근에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안정적으로. 특히나 이 가운데 센터백 같은 경우는 아모린 시스템에서 공격을 할 때 후방에서 빌드업에서 볼을 전진시킬 때 위로 살짝 올라가서 6번 미드필더 롤도 어느 정도 맡아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형태 빌드업의 가장 또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이나 패스 능력도 어느 정도 겸하는 선수가 맞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리우트가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가 아닐까. 그리고 오른쪽 스토퍼 자리는 레니오로. 역시나 후방에서 좋은 수비 능력. 상대가 볼을 올라오고 있을 때 전진 수비, 넓은 활동량으로 오른쪽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오른쪽 스토퍼. 역시나 요로를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왼쪽 스토퍼도 지금까지 이 두 명이랑 계속 호흡을 맞췄던 그리고 다행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쇼를 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드필더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상 상황이랑 많이 연결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전제,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쿠냐랑 마운트가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도 못 돌아온다. 이거를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라면 브루노가 3선으로 계속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브루노를 2선으로 올려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원래 쿠냐가 선은 이 자리로 올려야 되죠. 그러면서 원래 브루노랑 같이 뛰었던 카세미루가 그대로 나오고요. 문제는 이 자리입니다만 브루노를 올렸을 때 카세미루의 짝꿍을 누구를 배치해야 될 것이냐. 일단 선택지는 두 명입니다. 우가르테랑 마이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모림이 카세미루의 짝꿍으로 우가르테를 내보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카세미루랑 우가르테가 맡아야 되는 롤 그런 게 상당 부분 겹치는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 우가르테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일단 아모림이 지금 보여주는 운영 방식을 좀 보면은 카세미루랑 우가르테를 비슷하게 하고 이 자리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마이누를 좀 비슷하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경기들에서 브루노를 올렸을 때 이 자리에 아마 마이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이누가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가 상당 부분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패스라는 선택이라든지 템포를 올리거나 공격 상황에서 찔러주는 그런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좀 적응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상황이 상황인지라 브루노를 위로 올려야 되는 상황인지라 아마 이 자리에는 그 경기들에서 마이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올라간 브루노 페르난데스 옆에는 오른쪽 이선 자리에 은베모가 역시나 나오게 되겠죠. 이제 왼쪽 윙백 자리, 오른쪽 윙백 자리, 스트라이커 자리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대하는 그 팀들 맨시티랑 첼시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두 팀 다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두 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물론 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스템을 바꾼 것도 있긴 하지만 역시나 경기 지배력, 중원에서 시스템적인 수적 우위 이런 것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아마 유나이티드가 경기를 할 때 조금은 상대한테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상황일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상대가 공격을 하고 유나이티드가 압박을 해서 그걸 뺏거나 수비 상황에서 전환해서 빠른 트랜지션 상황에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이 상황이라면 전방에서 세슈코의 장점이 나올 수도 있는 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넓게 뛰어서 올라가고 기회가 났을 때 강력한 슈팅 이런 거를 세슈코가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카라바오컵 그림즈비전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마드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서 마지막 벌리전 때는 또 간결한 플레이 빠르게 치고 올라갔을 때 역습 이런 스피디한 면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드를 또 이 자리에서 쓸 이유가 생기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오른쪽 공간을 공유하는 은베모랑 아마드 이 둘의 동선 정리도 좀 더 잡아주면 오른쪽 공간에서 상대한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왼쪽 윙백 자리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기대가 좀 많이 담겨있는 포지션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도루구가 아니라 달로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가장 최근에 달로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번리전에서 달로가 어떻게 플레이를 했느냐. 원래 아모림 체제의 윙백들이 하는 그 역할, 넓게 뛰어주고 상대를 벌려주는 역할, 이것뿐만 아니라 안으로 좁히면서 인버티드 윙백 역할을 수행을 했죠. 그래서 기존 투미들의 한 명을 더 추가하면서 일시적인 3미들 체제를 만들어줬습니다. 달로가 인버티드 돼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달로 개인의 경기력이 상당 부분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 테나와 체제 때도 안으로 좁히면서 인버티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고요. 달로 자체가 물론 이제 왼쪽으로 뛸 수 있다지만은 터치라인을 밟고 뛰면서 계속 이 지역에서 위협을 가하는데 익숙한 선수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좁히면서 10번 공간에 위치했을 때 즉 우리 중앙 채널에 한 명이 더 보태지는 역할을 했을 때 오히려 이 선수한테 좀 더 자연스러운 롤이 되지 않았을까.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시티도 그렇고 첼시도 그렇고 펩도 그렇고 마레스카도 그렇고 이 중원 미드필더에서의 장악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들이기 때문에 달로가 안으로 좁히면서 인버티드 됐을 때 시티랑 첼시의 그런 중원 싸움에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들을 상당 부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어요. 게다가 유나이티드가 수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5-4-1 대형으로 막아세울 때 상대의 공격을 이렇게 수비 대형으로 막아세우다가 그 볼을 커트해서 빠르게 역습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 비교적 위쪽에 있던 세슈코 뛰어가고 은베모, 아마드 뛰어가고 최근 경기에서 이제 브루노가 보여주는 플레이 약간 측면으로 벌려주는 역할을 브루노가 하기도 하거든요. 이때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지면은 달로가 안쪽으로 침투하면서 이 공간의 빈틈을 조금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본인이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죠. 역발로 선이 달로가 안으로 좁혔을 때 가마차기로 직접 골대를 노리는 경우 이런 유나이티드의 빠른 트랜지션 상황에서 달로가 좀 빈틈을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라인업은 그리고 또 아모림이 내세우지 않을까 하는 라인업은 이런 명단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고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마운트 아쿠냐가 A매치 기간 이후에 돌아와서 선발로 나오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좀 최선의 수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좀 해왔습니다.